흉폭하다고 소문난 형님과 목숨을 건 사투를 벌인 여장부. 대낮에 살인을 저질렀으나 오히려 칭송을 받고 비단 20피를 받은 여인, 바로 조아라는 인물인데요. 열여전에 따르면 조아 누님의 아버지 조군안이 같은 현 출신인 이수라는 형님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조군안의 남겨진 자식들 조아 누님과 그녀의 남동생 3명은 이로 인해 복수를 다짐하게 되었고, 이수 형님은 이를 매우 주의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하늘이 무심하셨는지 이때 유행병이 퍼져 남동생 3명이 모두 죽게 되었고, 자신에게 복수할 조씨 일가의 남자가 모두 없어졌고, 남은 것은 여자와 아이들뿐이라는 사실에 크게 기뻐하며 연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복장이 터지라고 그랬는지 어쨌는지 조아 누님의 아들이 이 이야기를 듣게 되고 결국 조아 누님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조아 누님은 복수심이 더욱 불타게 되었고 은밀히 명검을 구매하여 이수를 죽일 것을 학수고대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근처에 사는 서씨라는 여인은 이수 형님이 흉폭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더군다나 몸을 방비하고 있는 것을 염려해 조아 누님이 복수하려다 오히려 해를 당할까봐 걱정되어 말리기도 했지만, 조아 누님은 부모의 원수와 세상 모든 것을 같이 할 수 없다. 동생 3명이 죽어서 가문은 멸망했지만 내가 남아있으니 내 손으로 이수를 죽여야만 한다 라고 말하며 굳은 의지를 보였고, 자신의 탄식 소리를 듣고 무모한 싸움이라 생각하고 비웃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네들한테 이수의 피를 묻힌 칼을 보여주겠다 라고 말하며 복수의 길을 나서게 됩니다. 목숨을 건 싸움을 나선 조아 누님은 수레에 장막을 치고 검을 숨긴 채 기다리다가 이수와 만나게 되자 큰 소리로 꾸짖으면서 칼을 휘둘러 이수 형님을 베었는데, 하필 이수 형님이 타고 있던 말도 같이 찔러서 놀란 말이 이수를 도랑에 떨어뜨려 버렸다고 합니다. 조아 누님은 이수가 떨어진 곳에 가서 칼을 휘둘렀으나 하늘이 돕지 않았는지 하필 나무에 맞아 칼이 부러져 버렸고, 상처를 입긴 했으나 아직 죽지는 않았던 이수 형님을 보고 달려들어 이 형님이 차고 있는 칼을 빼앗으려 했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면 완전 진흙탕 싸움이었을 것 같은데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정신을 차렸는지 이수 형님은 칼을 움켜쥔 채 큰 소리를 지르면서 도랑 위로 뛰어 올랐는데, 조아 누님은 다시 한번 몸을 던지며 손을 휘둘러 왼손으로 이수 형님의 이마를 누른 채 오른손으로 목덜미를 몇 차례 거듭 찔렀다고 하네요. 결국 이수 형님의 숨이 끊어졌고 조아 누님은 이수 형님의 목을 들고 가서 자수를 했다고 하는데, 이뿐만 아니라 스스로 감옥에 걸어 들어갔다고 하네요. 대낮에 살인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심지어 목까지 들고 스스로 찾아왔으니 벌을 받을 법했으나, 당시 관리로 있던 윤가라는 형님은 아버지의 원수를 갚은 조아 누님의 의로운 용기에 감명을 받았는지 차마 벌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관직을 잃을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조아 누님을 석방하려 했다고 합니다. 근데 조아 누님은 윤가라는 형님에게 피해가 갈 것을 염려해서였는지 원수를 갚고 죽는 것이 내 소망이었고 형벌을 내리는 것은 네가 해야 할 일이다. 살인은 법이 용서치 않는 죄이니 공정함으로부터 도망칠 수는 없다. 관아의 법을 어기면서까지 살고 싶지는 않다라고 말하며 석방을 거부했는데, 이런 말을 하는 조아 누님의 태도에 두려움이 없는 것을 보고 그녀의 굳은 마음을 바꾸기 어렵다는 것을 느끼고는 수레에 강제로 태워서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하네요. 이후 양주자사 주홍영님과 주천태수 유반영님이 각기 상표하여 열의를 칭찬했고, 이 덕분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때마침 사면령이 내려져 조아 누님은 죄를 면제받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또한 주와 군이 칭송하며 조아 누님의 의로운 행동을 기리고자 마을 입구에 석비를 세웠고, 홍농 출신의 태상 장환영님은 비단 20피를 보내기도 했으며, 전국의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그녀의 의로운 행동을 존중했다고 하니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가족은 건들지 말자.